일단 맨유 파죽의 2연승, 그리고 현재 리그에서 6경기 연속 무패긴 합니다. 물론 이제 리그 6경기 중에 중간에 그 충격적인 무승부 세계가 좀 끼어있긴 한데, 그래도 리그 6경기 무패. 기세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긴 하죠, 지금 맨유. 근데 저는 약간 이번 경기 풀럼전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니까 저의 이런 우려 사항들은 이제 프리뷰 진행하면서 차차 말씀드리고, 풀럼 vs 맨유, 맨유 vs 풀럼 프리뷰 간단하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맨유, 풀럼 시간대 괜찮습니다. 좋아요. 진짜 2025년부터 2026년 1월까지 거의 프리미어리그가 대한민국 맨유 팬들 한염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일정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일정이면 2월 1일 저녁 11시고요. 그리고 맨유 현재 4위. 근데 풀럼이 최근에 기세가 좀 괜찮습니다. 풀럼 현재 7위 기록 중이고, 이 정도 순위? 와, 맨유가 어쩌다 이렇게 높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맨유가 최근 2연승 한 것도 있겠지만 맨유가 승점 드랍할 때 다른 팀들도 같이 박아주면서 맨유 현재 4위. 어떻게 보면 거의 3년 만에 최고 순위죠. 3년 전에 2, 2, 3 시즌 그때 최종 순위 3위 기록했을 때, 그때 이후로 지금이 아마 3년 만에 맨유의 최고 순위이지 않을까. 그에 비해 풀럼도 요즘 기세가 괜찮습니다. 경기들 보시면 풀럼도 요즘에 상황이 괜찮은 게, 브라이튼도 홈에서 잡아내고, 또 최근에 1월 달에 첼시 상대로 승리 홈에서, 그리고 리버풀 상대로 무승부, 이런 괜찮은 성과 기록하기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이 예를 들면 이런 팀들, 노팅엄이라든지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팀들 상대로 본인들이랑 체급이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은 팀들 상대로는 4백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도 하는데, 본인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 상대, 리버풀이라든지 첼시, 이런 팀들 상대로는 5백을 쓰면서 확실하게 라인을 낮춥니다. 그리고 로우 블록 형성하고 두 줄 수비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수비 조직력 올리면서 리버풀 무승부 성과도 달성하고 첼시전 승리라는 성과도 달성하고. 근데 어쨌건 맨유도 지금 상황에선 풀럼보다 체급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풀럼이 아마 3백, 5백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과연 마이클 캐릭이 확실하게 내려서는 풀럼 상대로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건 마이클 캐릭 부임하고 두 경기, 두 팀 다 맨유보다는 체급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팀들이잖아요. 맨시티, 아스날 둘 다. 그리고 두 팀 스타일 봤을 때 확실하게 라인 올리고 강한 압박 걸고, 그걸로 인해서 뒤에 뒷공간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캐릭이 카운터 치면서 좀 좋은 성과 냈던 거일 수도 있는데, 과연 내려앉는 팀 상대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표본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기도 하고. 그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도 뚫어내면 충분히 정감해도 된다고 본다. 결국엔 맨유의 정식 감독으로 부임하려면 강팀들 잘 잡는 것도 좋은데, 중하위권 하위권 팀들 상대로 확실하게 눌러놓고 패는 그런 축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정식 감독하고 다음 시즌이든 다다음 시즌이든 순위 경쟁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리그 운영할 수 있으니까 캐릭의 그런 능력을 시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겠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마이클 캐릭이 미들즈브러에 있을 때 그때도 뭔가 지공으로 눌러놓고 패는 그런 느낌의 축구를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런 장면들에서 아직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고, 마이클 캐릭은 굳이 따지면 펩이라든지 아르테타처럼 눌러놓고 패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굳이 비교하자면 클롭? 그러니까 후방에서의 어느 정도 빌드업, 어느 정도의 조립은 기본방으로 들어가는데, 미들블록 쪽에서 하이블록으로 공을 되게 직선적으로 빠르게 집어넣어요. 막 상대방 박스 근처에서 U자 빌드업하고 측면 갔다가 다시 반대 전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빡세게 박스 안에 볼 투입시키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름 또 기억이 안 나네. 뭐야, 아자스? 미들즈브러에서 누구 이름 또 까먹었네. 아자스였나? 아지스? 아자스? 뭐 누구 있어요. 어쨌건 딱 브루노 공미 이쪽 롤 봤을 때 그 아자스, 뭐 어쨌건 그 친구랑 비슷하게 기능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친구가 미들즈브러에 있을 때 공격 포인트 말도 안 되게 쌓기도 했고. 그래서 뭐였지 그 친구 이름? 뭐예요? 까먹었는데? 아자스 맞나? 아자스. 아니 뭐였지? 뭐 있는데 미들즈브러 아자스. 아자즈. 아자즈. 이 친구 아자즈였네. 미들즈브러에서 캐릭 아래에서 24-25 시즌에 10 이상 달성하기도 했고, 저번에도 그때 기억 못했는데 뭐 어쨌건 뭐 그 친구 되게 잘 쓰기도 했고, 그 친구도 스루패스하고 박스 안에 볼 집어넣을 때 브루노 같은 스타일이라 위험 같은 것도 감수 빡세게 하고 박스 타격도 해주고 이런 스타일이라, 이 친구도 이제 딱 10번 롤을 맞는 선수라 보면 되는데, 브루노랑 어떻게 보면 또 성향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친구라. 일단 계속 해보자면 역대 상대 전적 맨유가 많이 압도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1패
해당 1패는 그 텐 땡땡 그 감독님께서 하나 똥 뿌리고 가셨는데 그래도 풀럼과의 22경기에서 16승 5무 1패 맨유가 많이 앞서고 있긴 하죠. 근데 이번 시즌 초반에 풀럼과의 맞대결 풀럼 홈에서 맨유가 비겼던 기억도 있기도 합니다. 무승부가 하나 그래서 늘어났는데 그래도 역대 상대 전적은 맨유가 압도적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 5경기 결과인데 맨유가 마이클 캐릭 오고 맨유 파죽의 2연승 심지어 그 2연승도 상대가 아스날 맨시티. 근데 맨유가 이렇게 파죽의 2연승 달리고 있으면서도 풀럼도 최근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요 풀럼이. 그래서 지금 실제로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고 결장 선수가 지르크지 선수가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마이클 캐릭이 오고 2경기 연속 명단 제외 경미한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경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근데 어차피 지르크지 사실 없다고 해도 원톱 쓰는 상황에서 스트라이커 옵션이 셰슈코, 쿠냐, 은베모, 마운트 제로톱도 되고 치도우비까지도 일단 있기 때문에 지르크지 하나 없다고 해서 뭐 큰 결점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결장 거피셜엔 더리우트와 도르구 도르구도 최근에 진짜 너무 안타깝죠. 너무 선수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2달 정도 부상 아마 예상이 됩니다. 예상 복귀 일자는 한 3월에서 4월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장 거피셜에 더리우트도 근데 이제 더리우트 관련해서 괜찮은 소식이 하나가 떴죠. 더리우트 캐링턴 훈련장 복귀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1군 훈련 바로 들어가는 건 빡세고 1군 선수단과 훈련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옆에 빠져서 이제 런닝 뛰고 이런 거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핏을 찾는다고 치면 그래도 다다음 경기쯤에는 명단에는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선발은 빡세고 지금 부상 기간이 거의 2달을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바로 선발은 빡세지만 다다음 경기쯤에 명단에는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풀럼 결장 선수 관련해서 출전 불확실 테테. 근데 사실 지금 테테도 어떻게 보면 로빈슨이랑 하이파이브 짝이긴 해. 로빈슨이 이번 시즌 초반에 부상 당해있을 때는 테테가 진짜 너무나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로빈슨 부상 복귀하니까 바로 테테가 부상 당한 모습. 근데 테테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결장 커피셜 무니스랑 루키치. 무니스가 생각보다 부상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현규 이적설이 풀럼과 나오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루키치도 3선이에요. 3선 미드필더인데 최근에 부상을 끊어가지고 몇 경기 전에 원래 폼이 그래도 나쁘지 않고 풀럼에서 계속해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선수인데 최근에 부상 끊어서 이번 맨유전에는 출전 불가능. 일단 예상 라인업 딱 이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 수비진에서 바뀐 부분 마즈라위가 이제 슬슬 뛰실 때가 되지 않았나. 달롯도 어떻게 보면 휴식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달롯도 지금 출전 시간이 말이 안 됐잖아요 그동안. 달롯도 단순 실력이랑은 별개로 너무 많이 갈리긴 했어 사실. 보시면 거의 이때 당시 3일 간격으로 싹 다 풀타임. 도르구보다도 더 많이 뛰었죠. 심지어 네이션스컵 기간 이전에도 90분, 84분 계속해서 선발로 갈리면서 이것 때문에 폼이 좀 안 좋아진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너무 많이 달롯이 갈렸다 보니까 마즈라위도 슬 출전할 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달롯의 폼이 요즘 살짝 애매하다고 봐도 막 이상하진 않으니까 마즈라위도 지난 경기 한 경기 거의 쉬었잖아요. 네이션스컵 갔다 와서 열흘 정도는 쉰 상태이기 때문에 출전 가능할 뿐더러 풀럼 상대로는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맨유가 올라서면서 좀 볼플레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마즈라위 선수 선발로 나올 것 같고 마이누 카세미루 변함없고요. 그리고 쿠냐 셰슈코 이쪽 라인이 지금 약간 변수가 가득한데 일단 첫 번째 변수 쿠냐가 과연 좌윙 자리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금 물음표가 붙긴 하죠 사실. 심지어 마이클 캐릭도 쿠냐를 지금까지는 스트라이커 자리 최전방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지난 아스날전과 맨더비에서 은베모가 스트라이커로 나오면서 쿠냐를 그냥 단순 교체시켜줬어요. 후반전 중반쯤에 은베모와 쿠냐를 교체시켜주면서 쿠냐를 그냥 스트라이커로만 썼던 2경기 모두 그랬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쿠냐 스타일 자체도 사실 측면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좌잉으로 쓸 거면 마운트가 좀 더 적절하긴 하죠. 단순 선수의 툴만 봤을 땐.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플레이 스타일 봤을 땐 좌잉으로는 마운트가 좀 더 적절해 보이지만 캐릭이 지금 마운트를 좀 안 쓰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쿠냐의 폼이 최근에 너무 괜찮기도 하고 맨더비 이러시 그리고 아스날전 결승골 쿠냐의 폼도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건 예상 라인업이잖아요. 제가 뭐 마운트가 좌잉에 더 낫다 이런 것과 별개로 마이클 캐릭이 누굴 쓸 거냐 봤을 때 그래도 교체로 자주 경기장에 넣었던 쿠냐를 선발 기용할 것 같아서 마운트보단 일단 쿠냐 적어놨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도 스트라이커 자리 과연 이번에도 은베모를 쓸 건가 셰슈코 3연속 선발 제외 마이클 캐릭이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뭐 어쨌건 아스날이랑 맨더비는 맨유가
딱 웅크리고 계속해서 한 대씩 쳐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셰슈코 같은 체격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막 크게는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은베모를 쓴 거지, 풀럼전은 셰슈코 같은 스타일의 포워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풀럼 만난 김에 셰슈코 선발에 쓸 것인지. 사실 근데 스트라이커 자리에 셰슈코를 쓴다고 하더라도 좌잉에 은베모까지도 가능하긴 하죠 일단. 근데 은베모가 왼쪽 그리고 은베모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도 아마드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와, 지금까지 설레봤을 때 좌마드 그리고 좌베모 둘 다 경기력적으로 너무 별로였던 그랬던 이전 경기들 기억이 있어서 조금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좌은베모 올 좌아마드까지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 제 생각도 셰슈코 한 번쯤은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를 주고 데려왔는데. 그리고 맨더비 아스날전에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잖아요. 셰슈코 같은 스타일보단 은베모 같은 포워드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명분이 있었고, 풀럼 상대로도 셰슈코를 안 쓰면 이거는 조금 물음표가 붙을 것 같아서. 그리고 풀럼은 사실 모든 선수 싹 다 찝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한 명 꼽았습니다. 한 명. 윌슨이 지금 최근 폼이 말 안 되긴 하더라고 솔직히. 최근에 폼이 정말 괜찮습니다. 풋몹 기준 MOM만 3번, 공식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13경기 7골 5어시. 최근에 거의 경기 하나당 공격 포인트 하나는 기본입니다 이 친구가. 스탯 봤을 때 말 안 되긴 해요 생산력이. 개인 폼도 요즘에 괜찮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해리 윌슨 풀럼 키플레이어로 꼽아봤고, 당연히 히메네스 있고 스미스로우 있고 다 있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명 더 뽑고 싶은 건 이 친구. 아까 잠깐 테테 이야기 하면서 한번 말했긴 한데, 제가 항상 괜찮다고 하는 그런 선수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좌풀백 티어 매길 때 저는 로빈슨이 항상 첫 바다였고, 그 다음이 아인누리, 그 다음이 케르케즈. 물론 나이대가 로빈슨이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급을 나눠봤을 때. 그래서 저는 아모림이 맨유에 있을 당시에 좌잉백으로 로빈슨 데려오면 여긴 걱정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을 정도로. 로빈슨 이 친구도 이번 시즌 전반기에 부상이 좀 있다가 최근에 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계속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도 좀 주요하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승리 확률, 최근에 맨더비랑 아스날전 그 두 경기 승리 확률 보다가 이렇게 클린한 확률 보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안 낮아요 이거. 풀럼이 요즘에 잘해. 7위라니까 7위? 풀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야. 봐봐 보시면 리버풀이랑 풀럼이랑 한 계단 차이에요. 승점 2점 차이. 그래서 제가 좀 괜히 불안하다 하는 거야. 아직 마이클 캐릭이 이런 풀럼 같은 도깨비 같은 팀, 이런 팀 상대로 눌러놓고 패는 그런 모습 보여준 적도 없고, 지금까지 두 경기 동안은 그런 모습은 못 보여주는 상황이었으니까 일단 이런 팀들 확실하게 잡는 그런 모습 못 보여주기도 했고, 심지어 지금 요즘에 기세 좋게 리그 성적도 7위니까. 그래서 제가 괜히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코 실바도 전 되게 좋은 감독이라 생각하고, 제가 감독 평가할 때 전 이라올라보다 마르코 실바를 좀 더 높게 평가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괜찮은 팀이라 풀럼이 이 정도 승리 확률은 저는 그래도 조금 편하게 경기를 볼 수 있을 법한 그 정도 통계인 것 같은데, 아까 좀 잡담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루키가 맨유 챔스 갈 확률 90% 이렇게 예측했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진 좀 비관적이긴 하거든요. 높게 쳐줘도 70%? 80%대는 절대 안 넘을 것 같아 제 생각엔. 챔스 진출 확률이 한 60-7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맨유는. 그리고 지금 벌써 예측하는 게 시기상조기도 하고, 지금 너무 이번 시즌 PL 승점 갭이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한 60% 막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맨유 챔스 진출 확률. 풀럼을 만약에 잡는다? 근데 잡는 상황에 경기력이 체급 살려서 눌러놓고 팰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마이클 캐릭이 풀럼전에 보여준다? 그러면 챔스 진출 확률, 제가 말할 수 있는 챔스 진출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풀럼전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과연 마이클 캐릭이 강팀만 잡는 감독이 아니라 맨유보다 체급이 낮은 팀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잡으면서 리그 승점 관리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풀럼전에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